마이크론이 이제 실적 전망치를 좀 하향 조정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가가 이제 다시 하락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환율과 이제 수급적인 부분, 그 다음에 외국인의 선물 등으로 한번 방향성을 한번 잡아볼 건데, 일단 마이크론 주가 급락이 이제 급락폭이 좀 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같은 메모리 사업을 영위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이제 그 영향이 갈 수밖에는 없었다. 그래서 주가 조정폭이 아주 크지는 않아요. 왜냐면 상대적으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낮은 위치, 특히 삼성전자는 워낙에 낮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조정폭은 다른 종목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하방 부근에서의 조정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정이 좀 크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일단 그 마이크론의 실적 전망치 하향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생각보다 주가가 세게 좀 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이크론 주가가 요렇게 이제 한 6% 정도 이제 단기적인 갭을 띄우면서 급락을 했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3대 업종이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렇게 들 수 있잖아요. 그 중에 3위지만 마이크론 3위지만 어쨌든 이제 대형 업체인 것도 맞기 때문에 급락에 따른 여파가 있다. 근데 국내 증시는 좀 아쉬운 게 미국이 올라갈 때는 디커플링 되고 하락할 때는 또 같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국내 증시의 약한 펀더멘탈의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사실 이제 나스닥이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음봉을 한번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좀 꺾일 수 있죠. 다우 같은 경우에는 계속 꺾이다가 음봉을 한번 세게 맞았고 S&P 500도 장대 음봉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를 약간 흔들 수도 있다는 장대 음봉이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별로 좋지 않았잖아요. 그 와중에 마이크론의 실적 전망이 부진하다라는 이슈가 나오니까 16%까지도 급락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스닥 지수가 추세를 유지하면서 가다가 마이크론 실적 전망이 부진하다라고 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꺾였을 건데 이미 나스닥이 한 차례 꺾이면서 투자 심리가 좀 악화되는 와중에 FMC로 그렇죠? FMC 때문에 금리 인상 인하 천천히 하겠다 이것 때문에 한번 맞은 다음에 이제 마이크론 악재가 나오다 보니까 조금 더 강하게 이게 반영됐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하이닉스와 이제 삼성전자가 좀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차피 이제 반도체 대형주는 국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의 전체적인 수급이 엄청 중요해요. 근데 외국인은 현물 부분에서 국내 증시를 사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선물입니다. 근데 외국인의 일별 선물 현황을 보면 외국인 투자자가 선물을 조금 사는 기조로 보이다가 최근엔 좀 팔았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방향성이 없어요. 방향성이. 선물 우위 기조를 12월부터 가져가긴 했습니다. 보시면 선물 매수할 때 규모가 훨씬 더 크죠. 현물은 매도할 때는 적고요. 그죠?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 그리고 오늘 현재 시간 오전 시간까지는 선물 계약이 이제 매도라서 지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눌림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물론 기관과 뭐 금융투자 이런 중심으로 해서는 매수지만 외국인이 중요해요. 지금은 어쨌든 외국인이 움직이는 수급이니까.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 선물 수급을 보시면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는데 방향성 자체가 최근에는 상방이었다가 약간 플랫하게 좀 바뀌었다라는 부분이에요. 앞으로도 외국인의 선물이 매수로 잡힌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등 시점도 자연스럽게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을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환율이 중요한데 이게 원달러 환율이 너무 빠른 속도로 올라가다 보니까 1450원까지 왔잖아요. 이렇게 되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뭘 생각하지 않을 수 없냐. 자주 말씀드리지만 환손실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 한국의 원화 가치는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원화 가치가 떨어졌을 때 한국 돈으로 주식을 사면 주가가 하락하지 않더라도 환율이 올라갔을 때 환손실을 본단 말이에요. 그럼 외국인은 어떨 때가 환이익을 보는 거예요? 이런 구간이죠. 이런 구간. 네, 이런 구간. 원달러 환율이 하락할 때는 내가 한국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5만원에 산 주식이 그대로 5만원이야. 근데 환율이 이만큼 떨어졌어. 원화가 강세로 갔어. 그러면 이만큼 차익을 버는 거예요. 근데 내가 5만원의 이 구간에서 원달러 환율이 뭐 1340원일 때 5만원짜리 주식을 한 주 샀어. 근데 원달러 환율이 1450원까지 갔는데 그 주식이 그대로 5만원이야. 그럼 외국인은 본전치익일까요? 아니요. 환율이 올라간 만큼 환이득을 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한국 주식을 살 때 환율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보고 살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환율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미국이 국내 주식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한국 주식이 안 떨어져도 손해를 봐요. 떨어지면 더 큰 손해를 보죠. 그러니까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앞으로 중요한 건 지금까지 환율이 올랐다는 게 아니고요. 수급 측면에서는 앞으로 환율이 더 오를 것인가 이게 중요해요. 앞으로 환율이 더 오르면 외국인이 환차손이 더 우려스러우니까 더 빠져나갈 거고, 근데 환율이 높아서 꺾이기 시작하면, 여기서 꺾인다는 건 원화가 강세로 다시 전환되기 시작하면 외국인이 환차익을 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급등한 1450원의 환율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1500원, 1600원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건 조금 높으니까 완만하게 꺾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횡보할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이제 답은 없습니다. 환율 예측은 주가 예측만큼 어려우니까. 근데 1500원, 1600원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국 주식을 사시면 안 되겠죠. 외국인이 환차손 때문에 더 팔 거니까. 근데 지금 환율이 좀 높다. 1500원, 1600원까지 안 갈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외국인의 수급이 조만간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국내 증시에 대한 매수 전략을 짜실 수가 있겠죠. 환율을 예측하는 건 주가 예측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할 때 지금 1450원 단의 환율은 가파르게 올라온 환율이긴 해요. 여기서 이제 크게 갑자기 꺾인다라고 보긴 좀 어렵긴 하죠. 지금 환율은 상승 추세니까. 환율도 추세가 있어요. 더 올라갈 가능성도 높고. 다만 단기적으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내년 상반기 기준까지 본다면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에서 머물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여기서 1500원, 1600원까지 보기에는 살짝 과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럼 외국인도 환차손에 대한 부담을 이전보다는 덜 수 있거든요. 그걸 던다는 건 뭐죠? 국내 증시에서의 수급 개선이죠. 사실 한 12월 초까지는 괜찮았어요. 외국인의 선물 수급이 계속 들어왔다가, 근데 최근에는 선물을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시장의 반등 시점이 조금 더 늦어질 가능성은 생겼다. 이 정도로 봐야 돼요. 그러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역시 외국인이 많이 손대는 종목이기 때문에 환율이 안정되면 좀 더 외국인이 빠르게 들어올 수 있다. 환율 안정이 안 되면 좀 더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외국인 선물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을 유지한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반등 시점도 좀 더 빨라질 수 있겠다. 이렇게 봐야겠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기업 자체 모멘텀도 중요하지만 결국 수급, 환율 이런 부분에 대한 영향을 훨씬 더 크게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개별 이슈 간단히 보면 하이닉스는 반도체 보조금을 확정을 받았죠. 네. 6,600억, 저리대출 7,250억 원 확정받았습니다. 그래서 2027년 하반기 차세대 HBM 양산 목표인데 큰 금액이 아니죠. 6,600억 원.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삼성이 언제 받을 것이냐. 이 부분인데 지금 삼성전자만 최종 협상 완료를 남겨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인텔과 TSMC, 마이크론, 글로벌 파운드리 다 이제 확정이 됐어요. 그 보조금 규모가. 네, 조 바이든 정부가 임기 종료 전까지 보조금 지금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협상이 될 겁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2030년까지 63조 원을 투입한다고 해서 미국 상무부가 9조 2,800억의 보조금 지급 내용의 예비거래각서를 체결했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뭐 탄핵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확실한 상황, 그 다음에 환율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투자 비용도 10조 원 이상 높아졌을 것으로 봐요. 왜냐면 미국에 투자하는 거니까 달러 가치가 중요한데 지금 달러가 많이 오르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가 커지긴 했는데 어찌 되었던 간에 이 보조금 규모가 확정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확정이 요 금액 선에서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불확실성은 완화될 수 있어요. 왜냐면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은 뭐 반도체 보조금 다 삭감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근데 트럼프 정부가 되기 전에 바이든 정부에서 확정을 맺어 놓는 게 좀 중요하다. 일단 확정을 맺어 놓으면 요거까지 뒤집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 보조금 부분이 확정되면 삼성전자의 투자 심리도 일정 부분은 좀 개선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마이크론 뭐 간단히 봤는데 좀 과도하게 급락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꺾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급락한 부분이 있는데 마이크론이 발표된 실적이 나쁜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앞으로의 전망치에 대한 실적이 그 실망입니다. 12월부터
2월 매출 가이던스를 79억 달러로 제시했는데 전망치인 89억 달러보다 12% 낮은 수준이에요. 요거예요. 요거 때문에 16%가 급락을 했어요. 다소 과다하다고 생각되지만 나스닥의 투심이 악화된 상태에서 나온 이슈이기 때문에 타이밍이 좀 좋지 않았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같이 영향을 받았다.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종목은 펀더멘털적인 매력이 있고 특히 삼성전자는 더더욱 매력이 있고 그래서 마이크론이 16% 급락하면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는 없어요. 다만 조정폭을 보면 어쨌든 삼성전자도 1, 2% 조정으로 지금 진행이 현재 시점에선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사주 매입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렸다. 조금 힘들지만 여전히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결국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빠른 반등을 보이려면 원달러 환율이 안정, 그 다음에 외국인 선물 수급 요 두 가지 체크하시면 돼요. 환율이 안정되고 외국인 선물이 들어온다. 그러면 무조건 반등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수급과 환율로서도 주가를 예측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기억하시면서 시장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됩니다.